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엇갈린 운명 십자가와 어둠의 동굴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두 가지 일상적인 계획이 어떻게 그야말로 숨막히는 심리적 공포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기막힌 교차점을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만약 빛이 단 한 줌도 없는 진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인마와 딱 마주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주인공이 직접 두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될 진짜 악몽이거든요. 첫 번째 파트, 엇갈린 운명의 시작입니다. 작가가 이 두 소년의 상황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대비시켜 놨는지 한번 볼까요? 한쪽에서는 헉이 인디언조의 보물을 빼앗으려고 한밤중에 숨막히는 미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둡고 거칠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톰과 베키가 밝은 낮에 너무나도 순수하고 신나게 동굴로 피크닉을 떠납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에서 교차 편집을 하듯이 어둠과 빛 그리고 죽음과 생명이 정말 극명하게 겹쳐집니다. 두 번째 파트, 어둠 속 헉의 추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헉의 숨막히는 시간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밤 11시 여관 불이 탁 꺼집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헉의 은밀한 미행이 시작되죠. 새벽 1시쯤 불길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1시 15분이 되어서야 마침내 더글라스 과부의 집 문턱에 도착합니다. 정체불명의 스페인 사람과 그 일당을 한밤중에 쫓는 건데 와, 진짜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꽂히는 것처럼 피가 마르는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헉이 엄청난 진실을 알아채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움찔하면 죽여버리겠어. 필요하다면 그 여자도 죽일 거야. 세상에. 도구 상자를 들고 있던 그 벙어리 스페인 사람이 사실은 잔혹한 살인마, 인디언 조였던 겁니다. 게다가 선량한 더글라스 과부를 상대로 아주 끔찍한 복수를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세 번째 파트, 이번엔 빛을 잃은 동굴입니다. 헉이 어둠 속에서 얼어붙어 있는 동안 톰과 베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맥도걸 동굴. 이곳은 구불구불한 통로에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낭떠러지가 가득한 그야말로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거대한 미로입니다. 이 공간의 특성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저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숨바꼭질이 어떻게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함정으로 변해버리는지 보여주는 핵심이거든요. 정말 사소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완벽한 고립이라는 끔찍한 눈덩이가 되어 굴러오는지 보세요. 아는 길에서 진짜 아주 잠깐 벗어났을 뿐인데 갑자기 수천 마리의 박쥐떼가 덮쳐옵니다. 너무 무서워서 미친 듯이 모르는 길로 도망치고 나니까 뿔싸 돌아갈 길에 표시해 두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은 두 아이를 공격하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됩니다. 금요일 밤 박쥐떼를 피해 도망친 이후로 토요일 내내 구조대는 오지 않고 끔찍한 정막만 흐릅니다. 일요일엔 압도적인 굶주림과 졸음이 몰려오죠. 그렇게 동굴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난 화요일. 마침내 그들이 의지하던 마지막 촛불마저 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촛불의 희미한 불꽃이 허공에서 맥없이 꺼져버립니다. 이제 아이들은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진짜 숨도 쉬기 힘든 절대적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파트, 복수의 칼날입니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지상에 있는 헉의 상황도 진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헉은 과부를 해치려는 인디언조 일당을 막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건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공포에 질린 채 그 어두운 언덕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서 웰시맨 노인의 집문을 쾅쾅 두드리죠. 그리고 습격 계획을 전부 털어놓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총을 들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숨가쁜 순간입니다. 그런데 총격전이 끝난 후에 헉이 웰시맨 노인과 이야기하다가 아차 치명적인 말실수를 하고 맙니다. 노인이 도망자들의 짐이
도둑의 연장이었다고 하니까 헉이 너무 놀라서 무심결에 그 스페인 남자가 사실은 인디언 조였다고 뱉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겁에 질려있던 이 불쌍한 소녀는 이제 인디언 조가 자신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버리죠. 하지만 헉의 용기 덕분에 지상에서의 끔찍한 살인은 막았다는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들려오죠. 톰과 베키가 페리보트를 타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어둠 속의 끔찍한 만남입니다. 다시 동굴 속 화요일로 가보죠. 지쳐 쓰러진 베키를 옹달샘 곁에 두고 톰은 탈출을 위해 정말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납니다. 바위에 가느다란 연줄 하나를 묶어두고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낭떠러지를 오직 두 손과 무릎의 감각에만 의지해서 더듬거리며 나아갑니다. 정말 목숨을 건 필사적인 시도죠. 그렇게 무릎으로 바닥을 기며 조심조심 모퉁이를 돌던 바로 그때 불과 20야드, 그러니까 한 18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톰의 심장을 먹게 할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의 손이 그리고 작은 촛불이 보인 겁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빛이잖아요. 톰은 이제 살았다는 엄청난 안도감에 휩싸여서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을 향해 기쁨의 소리를 확 지르려고 입을 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그 희미한 촛불 너머로 스르륵 드러난 얼굴, 과연 누구였을까요? 구조대원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 끔찍한 살인마 인디언 조였습니다. 지상에서 헉을 죽일 듯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악당이 도대체 왜 이 빠져나갈 곳 없는 지하 동굴에서 톰의 눈앞에 나타난 걸까요? 빛 하나 없는 완벽한 어둠 속 살인마와 딱 마주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톰은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